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예.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을 시작으로 해서 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착착 진행이 됐다. 네. 그게 결국은 이동관 위원장의 임명이라고 하는 것까지 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네. 거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예.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MB 정부 시절에는 절차라는 거를 지키려는 모양새는 취했다.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절차도 지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에 굉장히 놀라움을 갖고 있다. 이 예.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도 그렇지만 예. 정현주 방심위 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진 KBS 이사장, 이사장. 또 윤석영 KBS 이사, 예. 그다음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예. 또 정미정 EBS EBS 이사, 이사. 이광복 방심위 부위원장, 벌써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절차 그리고 사유가 명확한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이제 정현주 방심위 위원장이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분이 이제 해촉을 당할 때 해촉장을 이제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방통위로부터. 근데 거기에는 당신을 해촉합니다라는 것만 쓰여 있지 어떤 것이 문제가 돼서 해촉한다는 내용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문서에는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한테 구두 통보라도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 직책에게는 그 사람이 해명할 수 있는 권리를 주거든요. 그래서 네. 청문 절차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는데 네. 이분은 그런 청문 절차도 밟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통보당했고 왜 잘렸는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당시 언론에 나왔던 건 근태와 업추비 문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과방위원이기 때문에 예. 해당 자료를 요구를 해서 쭉 훑어봤더니 예. 근태가요, 예. 뭐 아예 출근을 안 했다라든지 아니면 보통 이제 9 to 6니까 근데 뭐 뭐 점심 다 먹고 뭐 한 2시에 출근했다든지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예. 근데 보니까 예. 9시에서 9시 30분까지 그 사이에 출근이 된 것 이런 예. 것들이 다 카운팅이 된 겁니다. 정확히 9시 와야 된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리고 퇴근도 예. 그런 이제 위원장들은 여러 그 행사들이- 회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행사도 많고 그런데 5시 30분부터 6시 사이에 퇴근한 것도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근태를 근거로 삼은 거 자체를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정말 백보양보해가지고 그래 그거 받아들인다고 쳐요. 그러면 정현주 위원장이 근태로 지적받은 그 횟수하고 황성욱이라고 그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 추천한 사람. 맞습니다. 네, 맞아요. 예, 예. 그분의 근태는 더 안 좋아요. 근데 그분은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심지어는요 업추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얼만큼 돈을 오버했나 3만 원을 초과한 거를 다 이제 감사를 걸러냈더라고요. 보니까 총 12건인가 13건인가가 지적이 됐어요. 예. 근데 그 금액이 제일 많이 쓴 금액이 3만 7천 원, 그 다음은 3만 5천 원 이렇더라고요. 그것도 뭐 2명이서 먹거나 4명이서 먹었을 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총액으로 따지면은 뭐 한 10,000원, 2만 원 정도가 오바가 된 이런 내용인데 예. 뭐 그것도 아주 그 원리 원칙대로 하려면은 위반이긴 하겠죠. 이것도 역시 백보양보한다고 칩시다. 예. 근데 이 황 상임위원은 예. 업무 추진비를 봤더니요 횟수가 2배가 더 많고요. 지적된 횟수가 2배가 더 많고 금액도 누구랑 먹었는지 모르겠으나 가장 많았던 게 11만 1,8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많은 금액의 법 위반을 했고 횟수도 훨씬 더 많은데 왜 이 사람은 자르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그날 이 과방위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그때 이제 이동관 위원장이 했던 이야기는 뭐냐? 근태와 업추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편파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사유가 됐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사무처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방통위에서 생각하는 편파 심의의 기준이 뭐냐? 왜냐하면 편파라는 거는 오마이뉴스를 편파라고 누군가는 볼 겁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위원장을 그렇게 한 번에 날릴 정도로 임기가 아직 남았는데도 네.
날릴 정도의 편파 심의를 했다라고 하면 근거가 명확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데 그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극우 보수 단체에서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도 여전히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그게 편파 심의라고 규정짓지 않았고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감사원 감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날린 거거든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네요. 말이 안 되는 네. 게 지금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근태나 뭐 그거 업추비 쓴 거 이 네.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편파가 문제라고 하는데 편파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맞습니다. 미리 자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근태나 이 업추비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힘 추천한 황 그 사람 네. 지금 업무 대행하고 있는 네. 분 그분이 더 많이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분을 왜 남겨놨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겠죠. 그 자리를 지키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그분이 뭐라고 있냐? 예. 이번에 뉴스타파 예. 그거를 심의를 긴급 맞아요. 심의로 긴급심의로 올리는 올렸죠. 그 두들긴 걸 그분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게 남겨두려고 했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방통위원회 이동관 위원장 가기 전에 김효진 의원이 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그렇죠. 하고 있군요 지금. 네. 야, 그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전 정부에서 임명했던 사람들은 그냥 다 쫓아내고 네.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앉혀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언론을 탄압하겠다. 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게 요즘 같은 21세기에 언론 탄압, 언론 장악이라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네. 그리고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네. 과방위에서 장제원 위원장도 그렇고 이게 하는 말들을 보면 폐간이라는 말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또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라고 맞장구 치는 방통위원장을 보면서 도대체 저는 그냥 유신 독재 시절의 흑백 그 필름을 제 현실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왜냐하면 제가 79년생인데요. 네. 저한테는 그 유신 독재 시절이 교과서에서만 보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낯설고 좀 경악스럽습니다. 참, 그러니까 그렇게 그 과방위원장도 문제예요.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요. 폐간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자기가 국민의힘 소속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이면 국민적 관점에서 발언을 해야지. 그렇게 정파적으로 폐간이란 말을 꺼낸다고 하는 거 언론을 얼마나 옥죄겠다는 겁니까? 네. 이 말 때문에 인터넷 언론사나 소규모 언론사들 엄청나게 지금 긴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힘을 모아주실 필요도 있고 또 여타 다른 언론인들도 같이 힘을 모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보니까 미국에서도 아주 작은 인터넷 언론 매체가 이와 유사하게 이제 뭐 압수수색도 당하고 이제 공격을 받았나 봐요. 예. 뭔가 이제 그 문제가 있기는 했겠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CNN은 물론이려니와 수많은 언론사들이 다 그거는 안 된다. 과도하게 권력이 언론을 그렇죠. 검열하거나 네. 탄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맞습니다. 하면서 다들 들고 일어났던 그러니까요. 기사를 보면서 네.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 언론사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 예를 들어서 팩트가 제대로 체크되지 않아서 보도가 나갔다든지, 예, 예. 그거는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심판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다 용서하자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예. 다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언론이라는 것 자체를 없애겠다고 하는 건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거죠. 그럼요.